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의섭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재무회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관항목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대표님들이나 실무자분들이 이 관항목을 정확히 지정하는 거를 좀 도와드린다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장기환기간 재무회계가 이런 것이다, 또 이러한 모순점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고쳐져야 된다 하는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즉 장기환기간 재무회계가 다른 비영리 기관과도 좀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한 거래 사실이 발생이 되면 그걸 정확히 관항목을 지정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정확히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그걸 직접 대표님들이 하시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팡이 튜브를 하는 거는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장기환기간은 이러이러한 곳이구나, 재무회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다른 비영리 기관과는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하는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는 목적으로 지팡이 튜브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전입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금, 이 전입금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옮겨진 돈이에요.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져서 들어온 돈. 옮겨져서 나간 돈은 뭘까요? 전출금이겠죠, 뭐. 반대 개념이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를 하시면 전입신고 하시죠? 이사할 때 전출신고, 전입신고 하는 거 그대로 어때요? 거기 금자만 붙이면 돼요. 전입금, 전출금.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돈이 옮겨왔네? 할 때 전입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전입금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곳으로 옮겨갔을 때, 누구에게? 설립자로부터 기관으로 돈이 들어갔을 때, 옮겨졌을 때, 이때를 이제 전입금 이렇습니다. 그럼 반대는 기관에서 설립자로 넘어가는 돈은, 즉 기관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대표님한테 돈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출금이라고 하잖아요. 기타 전출금, 뭐 이건 다 아시죠? 이 부분도 이제 추후에 하겠지만, 반대로 대표님이 기관으로 돈을 넣었어. 이럴 때는 이제 전입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쉬운 개념이죠. 근데 주의하실 사항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전입금, 돈이 들어오면 전입금, 나가면 전출금. 그런데 요 두 말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가 주의 좀 하셔야 될 거, 같으면서도 다른 거, 이게 이제 이 전입금, 전출금이에요. 자, 일단은 대표님이 돈 넣은 거, 이거는 이제 아니에요. 맞는데 무조건 대표님이 넣은 돈이 다 전입금이야, 이게 아니라 대표님과 설립자가 일치할 때만이에요. 무슨 얘기냐? 대표님이 직접 기관을 만드셨냐, 세우셨냐, 이럴 때는 어때요? 대표자가 곧 설립자가 되는 거니까 대표님이 넣으시는 돈은 전입금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나 이렇게 시설인 경우에는, 또 법인에서 설립한 기관인 경우에는 대부분 대표자님과 실제 설립하신 분이 틀리죠. 즉 설립자분이 뭐 자금이나 뭐는 다 되셔가지고 일단은 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실제 운영하시는 분은 또 대표님은 따로 계시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따로따로 해요. 이때는 대표님은 안 치는 거고 전입금으로, 이 설립하신 분의 돈을 전입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법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법인이 하나 설립돼 가지고, 법인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주인인데 여러 군데에 뭐를 할까요? 기관을 만들어요. 요양원도 만들고 주간보호도 만들고 뭐 방문 재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 때 각각의 기관의 대표님은 다 다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곳은 어때요? 설립자는 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각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다 따로 계시는 거고, 이럴 때 대표님들이 돈을 넣는다? 이건 전입금이 아니에요. 법인에서 돈을 넣었을 때는 전입금이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즉 설립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전입금이라고 하고요, 이 설립자가. 그리고 그 목은 811번, 812번. 이제 이건 아시죠? 한 8번째쯤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엔, 이런 경우에는
기타 전입금, 개인 전입금이라고 안 하고 그냥 기타 전입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813번, 814번 이 두 가지 목이에요. 예. 뭐 요거는 매번 제가 그 번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8번째쯤 8이니까 있는 목이구나, 관항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811번 법인전입금, 812번 법인전입금 후원금 이러죠. 가로 열고 후원금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11, 12가 나눠진 거예요. 기타 전입금, 후원금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13, 14번. 요것도 후원금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후원금을 왜 구분해? 라고 하잖아요. 이 후원금은 자금의 원천인 거예요. 원천이 틀려요. 개인이나 법인의 본인의 돈이면 이거는 후원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때요?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은 거야. 법인에서. 야, 당신이 여러 군데에 요양원을 하고 있으니 또는 어때요? 재가센터를 하고 있으니 좋은 데 쓸 것 같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1억 원을 줄게.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제 A 기관에 1,000만 원, B 기관에 1,000만 원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럴 때는 어때요? 후원금이라는 항목으로 잡는 거예요. 법인 전입금 후원금. 사실은 기타 전입금 후원금은 거의 제가 못 봤어요. 개인한테 돈을 줘가지고 당신이 운영하는 기관. 그럼 기관으로 직접 어때요? 후원금으로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이제 없는 거고 개인인 경우에. 법인인 경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어쨌든 자금의 원천이 틀리다. 자금이 그 설립자의 돈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여긴 비영리기관이니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돈이다.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원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후원금으로 10,000원을 받고 내 돈이 10,000원이고 장기관 급여 수입이 또 10,000원이고 본인 부담금이 10,000원이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다른 어떤 예금 이자 수입이 또 10,000원 들어왔어. 합이 50,000원인데 이게 섞이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쓸 때 써야 돼요. 특히 후원금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즉 기부금품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지출 기준들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부분으로는 고소 고발된 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시기 위해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법인과 개인, 이 개인이죠. 이 본인의 자금 원천이 본인의 돈이다. 이럴 때는 그냥 단순 전입금.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내가 기관에 넣었어. 이럴 때는 어때요? 후원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 열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열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은 전입금이라도. 근데 개인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 그랬죠? 그냥 기타 전입금 그 다음에 후원금 항목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관으로 A 법인에서 나 요양원을 하는데 나 요양원에만 줄 거야 하고 나 요양원으로 직접 입금을 시키면 그건 그쪽 후원금이 되는 거고 법인으로 넣어서 나를 나눠주게 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이렇게 법인 전입금 후원금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뭐 거의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본 것도 아주 극히 극소수만 봤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저거 한 건 아니고 이 전입금은 빈번하게 벌어지죠. 요걸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기관에 들어온 돈에 이제 기관 입장에서만 볼 거예요. 설립자가 아니라 기관 입장에서 즉 땡땡 재가센터에서 어때요?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돈, 이 돈의 성격에 따라서 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은 장기관 급여 어르신한테 관계되는 건 어때요? 뭐 기타 비급여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인 부담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여러 돈에 어때요? 다 관항목을 지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 이 기관에 들어온 돈의 명의 중에 외부인은 차입금, 대표님은 전입금 그래요. 입금자가 누구냐? 입금자가 홍길동이라는 분이 땡땡 재가센터를 만들었어. 그러면 어때요? 그 땡땡 재가센터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입금시키면 전입금이에요. 전우치가 입금시키면 차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입금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갈리니까 즉 설립자나 대표자님이 입금시켰다 그러면 전입금. 그 외에 다른 누군가의 이름으로 들어왔다 대가 없는 이어야 돼. 이건 이제 왜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그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분 돈과는 구분돼야 되는 거죠. 거기서 들어온 돈은 차입금을 안 보니까 그렇게 외에 들어온 돈은 차입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간단해요. 입금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요렇게 갈린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 그 차입금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해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제 희망이음이나 W4C에 입력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예전과는 다르게 까다롭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따로 한번 해드리긴 하겠지만, 먼저 실무상 급해가지고 요 부분은 따로 한번 저희 실무진에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입금은 규칙이 있어요. 전입금은 들어오고 나면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쌓이는 돈이다, 이렇게, 즉 투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넣으시면 안 되겠죠. 한번 넣어놓고선 나 이거 뺄 거야, 이거 안 돼요. 넣어놓은 거는 다시 못 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이거 명심해 주셔야 돼요. 또 기타 전출금, 그러면 나는 넣었으니까 기타 전출금으로 빼가면, 맞아요. 기타 전출금으로는 빼갈 수 있어요. 아까 전입금, 전출금을 설명드렸듯이 전입금과 전출금은 붙어 있는 거니까, 돈을 내가 넣었으면 설립자인 내가 넣었으니까 전입금, 빼갔으니까 전출금, 이게 맞는데 전입금은 못 나간다 그랬어요. 전입금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 이거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A라는 요양원에서 대표님이 돈이 필요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월급을 10일쯤 주시는 거예요. 그럼 1일날 청구해도 16일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맞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표님이 한 9일쯤에 돈을 한 1억 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월급을 다 줘요. 그리고 16일날 장기간 급여 수입 들어오면 그때 어때요? 이걸 이제 빼가세요. 이렇게 계속 1년간을 반복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1년 동안 전입금은 계속 누적이 됩니다. 전입금 해서 어때요? 12억이 투자가 된 거예요. 반대로 빼가는 건 어때요? 기타 전출금으로 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빼가는 돈만 또 12억이에요. 그럼 장부상에 어때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익이, 기타 전출금은 이익으로 보는데, 이익이 어때요? 이 이익으로 본다는 건 여기만 이익으로 봐요. 사실은 이 전출금 항목이 다른 비영리 기관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만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익으로 보는데 이익이 12억이나 난 거야. 너무 엄청나게 났잖아요. 또 투자도 무슨 뭐 12억씩이나 하고. 특히 아주 조그만 재가센터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빈번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된다. 돈은 한번 들어가면 누구 명의로? 대표님 명의로, 즉 설립자 명의로 돈이 기관에 들어가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른 개념입니다. 기타 전출금은 요건 이익으로 본다. 요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기타 전출금은 추후에 다시 한번 또 할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핵심은 이 전입금, 이것은 투자금이다. 한번 투자한 돈을 매일 투자하고 매일 뽑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빈번하거든요. 실제로 작은 기관일수록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금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규칙대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아예 1년 동안 내가 한번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내가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현재는 내가 인원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나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미리 넣어놔야지 하고 툭 넣어놓으시고 잊어먹으셔야 돼요. 그거 다시 빼갈 생각하지 마시고. 빈번하게 한 달에도 뭐 전입금이 한 대여섯 번 벌어지고 또 전출금도 대여섯 번 벌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출금 같은 경우는 특히 어때요? 시군구에 보고할, 예산에 포함할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터 시군구에서는 강력하게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한번 넣어놓고 다시 빼갈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한 번에 툭 넣는 겁니다. 전입금은 여러 번 조금씩 넣으면 안 돼요. 같은 1,0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넣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 큰일 난다기보다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다르다. 무엇과 다르다? 기타 전출금과는 틀리다. 성격이 판이하다. 전입금 넣었으니까 전출금 뽑아갈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기타 전출금은 별도의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투자금 넣어놓고 이익을 매번 뽑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입금은 투자금이니까 넣어놓기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출금은 이익을 본 상태에서 어때요? 그 이익금을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차입금은 어때요? 내 이름으로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내 이름으로 넣으면 어때요? 그건 전입금이에요. 친구한테 직접 기관으로 돈을 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건 차입금이 되니까.
예, 내가 형님한테 좀 돈을 빌려가지고 당장 운영이 어려우니까 한 1,000만 원 빌려야 돼. 그래가지고 넣을 거야. 그럼 어때요? 내가 빌려가지고 내가 현찰로 빌려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통장에서 어때요? 넣어놓고 다른 통장에 넣어놓고 그 기관 통장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안 돼요. 예, 내 이름으로 들어갔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금자가 가장 중요해요. 입금자가 내 이름이면 어때요? 그건 전입금으로 봐요. 그러니까 형님한테 직접 기관으로 돈을 좀 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 차입금이에요. 이자까지 지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차입금과는 좀 구분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어때요? 전입금만 쌓이는 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나 다시 빼갈게 그러면 어때요? 뭐 감독자가 안 오면 상관은 없겠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생깁니다. 몇 년이 지나도.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하셔라. 이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대충이나마 이 전입금에 대한 것도 좀 살펴봤는데요. 관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관항목 하나를 아까 4개잖아요. 요 전입금에 대한 것도. 요거 하나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아마 하나에 1시간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그 방대한 양을 줄여서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연락을 주시면 따로 제가 추가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